국정감사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대장동 4인방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유동규, 김만배, 정용학,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에 들어왔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이런 언론 녹취록인가 보도대본인가 재선되면 유동규 개발공사 사장 시켜준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실제로 사장을 시키지는 않았죠? 네, 그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이 그 유동규는 전임 사장이 그만두고 3개월? 새로 사장을 뽑는 4개월 동안만 대행했던 거고 예. 제가 재선된 후에 당연히 사장 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선 때 성남시장 때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몇 개나 돼요? 임명권 사장 뭐 대여섯 개 정도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근데 거기 그래서 유동규 이분이 자꾸 지금 지사님 측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지사에는 임명하는 공공기관이 몇 개나 돼요? 임명권 갖고 있는 28명이 다 측근인가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사업이 쉬워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 남욱 변호사가 했다고 이제 또 보도가 나왔는데 2014년도에 상대 후보가 누구였죠? 저쪽 민간 개발을 정말 집요하게 추진하시던 신영수 의원입니다. LH에 그 압력 넣어서 공공개발 포기시킨 그러면 이 남욱이라는 분은 본인이 계속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민간 개발 주장해 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님이 초선될 때 이제 바꾼 거잖아요. 네. 민관 합동으로. 공공개발. 네. 예. 그러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앞뒤가 맞나요? 전혀 사실이 아니죠.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 이익 100% 가질 수 있는 민간 개발을 그렇죠. 당연히 선호했으니까요. 근데 그 시장이 제가 떨어지면 저로의 기회가 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재선 선거 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아까 이제 답변 중에 지사님이 남욱이라는 분이 3중으로 이렇게 네. 장치를 해서 숨었다. 네. 그걸 좀 간단하게. 네.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이 남욱이라는 분이 어디 언론 인터뷰인지 어딘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이 토건 세력 배제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또 뒤에 숨었다 이런 말씀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구성을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SK가 6% 가지고 있는 그 뒤에 숨었던 것이고요. 그리고요. 그 안에서도 그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형태라서 그건 또 공개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안에 또 숨었던 거죠. 그러니까 3중의 그 차단막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네. 이런 결국 이제 검찰과 경찰 조사를 하면 대장동에 4인방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지켜볼 일이고요. 자, 제가 준비한 진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단군 일에 누가 최대로 해 드셨는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때마침 천구만마 같은 대통령 발언이 나온다. LH에게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분야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자, 잘 보셨죠? 재앙의 씨앗은 2009년 10월 7일 LH 출범식 MB 당시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LH는 민간에서 경쟁하지 말고 보완해라.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만평인데요. 공익 환수하자 대장동 그 토건 세력들이 도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옆에 있죠. 그게 바로 해운대 LCT입니다. 자꾸 야당에는 LCT 우려먹는다고 하시는데 이건 꺼지지 않은 불입니다. 민간 수익 100%
공익환수금, 빵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래서 실제로 대장동 공영개발막은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이고요. 성남시의 한번 높여보시면 2009년도 LH 공영개발 성남시 수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 우리 시장님이 이제 초대 시장으로 되시잖아요. 이때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거부 3번에 걸쳐 거부를 하죠. 네. 여기서 그리고 한나라당 박모 의원 공공개발 반대 2011년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은 같은 이름만 다른 같은 당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2012년도 새누리당 당시 대장동 공공개발 반대로 의회 등원 거부한 적도 있죠. 네, 그래서 사상 최초의 준예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6월에 새누리당 협의회에서 조례안 효력 정지 각각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각하된 사실도 있죠. 네,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이거 공공개발 막아서 민간업자들 돈 벌게 해줬으니까 이거 배임죄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국힘 시의회에 대해서. 자,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이게 사실입니다. 부산 LCT 면적은 여기는 한 2만 평 됩니다. 성남은 30만 평이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도 비슷합니다. 2조 원이고 공용에서 민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공공환수 부분, 부산 LCT 빵원입니다. 1조 원 추정인 추가질이 때 상세하게 밝혀보도록 네. 한 말씀 이거에 대해서 네. 저희도 사실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LCT는 당시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대로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을 100% 했습니다. 결론은 개발이익 100%를 민간이 한 1조 원 정도 다 가진 거죠. 성남시는 싸워서 그래도 이 이익을 상당 정도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가 천추의 한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부동산 때문에 고생하시고 우리가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용도 변경하면 땅값이 그냥 오르는데 이게 누군가의 손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자체로 생기는 개발 이익은 환수해야 된다가 제 신념이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4년 동안 싸웠는데 도저히 어떻게 공공개발을 관철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께 좌절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어쨌든 그 제도나 상대 정치 세력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제 잘못이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책임감 느끼고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러지 않도록 공공개발을 통해서 100% 환수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 지금 그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왜 개발이 민간화지게 했냐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저는 앞으로 이 공공개발 가능하도록 개발이익 민간이 100% 못 차지하도록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우리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개발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국민들의 이 좌절감과 이 박탈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정말 근본적 개혁을 할 때다. 부동산 불로소득 없는 나라 만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장동 설계자는 나다. 지난 9월 14일 이재명 지사께서 국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일 뿐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실무자 현재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쯤이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아집니다. 유동규가 단순 실무자라면 설계자 역시 이번 대장동 게이트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단순 실무자가 설계자의 뒤통수를 수년 동안 제대로 친 거라면 그 설계자라는 분은 호구였거나 바보였을 것 같습니다. PPT 열어주시죠. 대장동 개발 이익을 몰빵해 주고 몰빵 받고 나눠 먹은 대장동 깐부들을 소개합니다. 깐부 대장인 유동규를 주축으로 정진상, 고재환, 김만배, 남욱 등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만약 유동규가 없었다면
대장동 깐부가 가능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저는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서 신데렐라는 남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다만 백마탄 왕자가 필요하겠죠. 제 생각엔 깐부대장 유동규의 백마탄 왕자는 바로 이재명 지사셨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유동규가 임명됩니다. 혹시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 지시나 개입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임명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임명된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2010년 성남시 의회의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도 유동규에 대한 자격 논란이 아주 비판이 거셌던 걸로 이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동규는 건설과 관련해서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사 경력이 2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 경력이 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영 전문가였거나 경제단체 임원이었거나 4급 공무원 이상 퇴직자였거나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경험 보유 등을 가진 자여야 됐습니다. 어떤 것에도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유동규는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임명됐습니다. 그 당시 임명권자는 이사장 부재였기 때문에 성남시의 행정기획국장이 겸직으로 이사장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건도 아닌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로 임명을 감행해야 되는데 감히 임추위 외부위원장이나 파견 나온 성남시 국장이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답변에는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재명 왕장님을 만난 유동규는 그 후 꽃길만 걷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착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성남시가 제출한 시장 결재 문건에 따르면 지사께서는 성남 시절 당시 대장동 문건에 최소 10번 이상 서명하셨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아주 꼼꼼히 직접 승인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런데 그 당시 결재 문건엔 빠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장동 깐부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준 이른바 수익 몰빵 규정이 만들어져서 이사회에서 의결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 뜰 간의 사업협약, 주주협약, 정관 체결안 등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5년 5월 29일, 20일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그것이 왼쪽에 있는 문건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유동규 본부장, 성남시 전영수 국장, 성남시 문경수 과장이 참석해서 대장동 개발의 사업 협약 체결안이 포함된 25건의 안건을 의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공사가 성남시에 이사회 의결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시장님의 사인도 있습니다. 근데 대장동 안건만 쏙 빼고 25건 중 24건만을 보고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2015년 6월 18일 22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또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회에는 동일 인물들이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대장동 개발의 주주협약, 정관 체결안이 포함된 4건의 안건이 의결됩니다. 그리고 공사는 다시 성남시에 이 의결안을 보고합니다. 오른쪽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대장동에 관련된 것을 뺀 3개의 안건이 보고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거기에 사인을 하십니다. 그 결과 민간 초과이익 조항, 환수 조항, 이익 배분율, 사업 수행 절차, 확정 배당금 내용, 주주총회 의결 조건 규정이 모두 시장님한테 보고 누락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시장께 보고가 되었는데 민간이 즉 대장동 깐부를 가능케 한 주요 사안만을 이렇게 누락한 이유가 뭘까요? 작정하고 시장님한테 왕따를 시킨 이유가 뭘까요?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몇 가지 추정을 해봤습니다. 유동규와 성남시 직원들이 공모하여 시장을 속였다. 아님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아 책임의 소지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 안 했다. 아님 별도 보고도 하고 결재도 했는데 시장이 삭제했다. 아님 은밀히 유동규 본부장이 직보를 했다. 저는 대장동 게이트가 점점 이재명 게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누락이 왜 됐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계속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시는데 기본이 100억, 1000억을 받고 있습니다. 몇 천만 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목돈 받을 사람이 범인이겠죠. 지사님의 해명과 달리 앞으로 이 설계에 관여하셨거나 개입하셨거나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이익의 일부를 취득하셨거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답변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7분을 질의하셨으면 어느 정도 답변 시간을 네. 드리자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예, 그렇게 답변 해주십시오. 그래도 네. 명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이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팩트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를 마치 그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 이익으로 해라. 장난하니까, 로비하니까. 먹튀 못하게 해라. 경쟁을 시켜라.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켜라. 그 다음에 청렴서약서 받아서 혹여라도 부정행위 하면 나중이라도 개발 이익 다 환수하는 조치 만들자. 이게 제가 한 설계입니다. 내부 설계 내용은 저희한테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을 테죠. 아까도 얘기한 데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저보고 이익을 몰빵해줬다 이런 표현하시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몰빵해서 이익 주자고 한 건 국힘이었죠. 국힘의 시의회가 민간 개발해 주자고 그렇게 4년 동안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빵하자는 얘기는 국힘의 얘기였고 여러분이 소속한 과거의 국힘이 그랬던 것이죠. 세 번째로 아까 정진상 얘기 자꾸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아파트 분양했는 거 그 적법하게 미분양되거나 계약 취소된 거를 순서에 따라서 분양받은 거니까 자꾸 집어넣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유동규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이 감산지 뭔지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정리된 걸로 압니다. 보고 문서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발 사업은 통째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관여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아니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지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정 이익을 초과이익 환수를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남시의 명시적인 합동회의를 통한 방침이 비율로 정하면 장난을 친다. 그리고 로비한다. 이 부정의 소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초과이익 같은 게 아니고 비율이 아니고 무조건 확정한다였고요. 만약에 당시 기준으로 땅값이 5% 떨어졌으면 개발업자들은 1조 5천억을 투자하고 900억 밖에 못 받게 되고 10%가 떨어지면 1조 5천억 투자하고 손해를 보는데 성남시의 이익은 5,500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땅값이 오를 경우에는 업자의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예측 못한 상승이 있을 경우 예측 못한 하락이 생기면 업자들은 손해를 보게 돼 있었고 저희는 확정 이익을 갖게 돼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투기가 아닙니다. 벤처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확정해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사님, 보고 누락 제가 문제는 질문드린 보고 부분에서요, 그 두 개를 뺀 대장동 관련한 보고는 다 지금 받으시고 제가 사인하셨다는 결제 서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보고 문제는 저는 보고가 오면 당연히 그 내용을 보지요. 보고 당시에 제가 지휘한 대로 예를 들면 민간에 절대 맡기지 마라.
그 제가 일부 수기로 써놨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께서 언론에 내셨던데 SPC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사 자체가 해야지 민간이 절대 못하게 해라라고 제가 지시했고 합동회의에서도 그런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가 나중에 아마 도시개발 사업단 쪽일 텐데 제가 들은 얘기는 3개 금융기관이 경합을 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뭐 준다고 하는 쪽으로 안정적인 곳으로 선택했고 그래서 4,400억 정도 확보했다. 그쪽의 예. 개발 이익은 그 소액이다. 이런 보고를 받은 건 맞는데 이런 세부적인 보고를 일부러 뺄 리가 제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아까 드린 대로 제가 이익에 관계가 있으면 부산 LCT처럼 1,000억 들여가지고 오히려 주변 공사해주지 왜 그 사람들 보고 성남시가 할 거 추가로 하라고 해서 1,100억을 더 환수할 것이며 그냥 민간개발 허가를 줘버리지 왜 네. 합동개발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겠어요. 상식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된 질의에 앞서서 지사님, 그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용판 의원님께서 네. 그 조폭 관련을 말씀하시면서 그 뭐 현금 다발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서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 네, 네. 좀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여러분 보도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서울지검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성남시 조폭을 데려다가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비리가 있으면 불어라 라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이미 무혐의 종결된 몇 년 전 사건들을 다 추가 기소하고 하다가 결국 무죄도 받고 했다. 그 보도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당시에 제가 조폭 연루설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저번 제가 기소될 때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이었고요. 이준석은 지금 당시에 저한테 무슨 돈을 뭐 주고 했다는데 제가 그게 사실이면 기자회견 같은 거 해주시면 제가 이제 고발을 하든지 해가지고 저 진상을 한번 규명해 보면 좋겠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 있는 데서 줬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방어를 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상식 밖의 주장이어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이렇게 전혀 없는 허구의 사실로 정치적 공세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럼 준비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장동 관련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PPT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 주장은 누가 했느냐?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완주 의원님께서도 그 시의회에서의 조직적인 개발 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신영수 당시의 지역구 의원이 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말씀을 인용하고 서민 쪽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했다면서 이제 손을 떼라 이런 취지의 그 질의를 하면서 당시 이지송 사장으로부터 앞으로는 우리 정관에 맞지 않는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공공개발을 저지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개발 로비가 계속되면서 수원지검에서 그 동생을 구속하고 이때도 남욱이가 등장하죠. 변호사법 위반으로 2심에서 무죄는 받습니다만 횡령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혐의가 그 수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도 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그 신영수 국회의원은 자기 블로그에서 저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남시는 대장동에서 3,22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근거가 불명확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기가 LH도 사실 손을 뗀 건데 성남시가 사업 이익을 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5,503억이라고 하는 공공이익을 환수를 한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설계와 그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은?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 LH 압력 넣어서 LH 포기시켰고 동생은 뇌물 받아서 구속됐고 신영수 의원이 경기 성남시 당시에 거의 실세였는데 국힘 쪽에 그 시의회가 그 신영수 의원의 호흡에 의도에 맞춰가지고 4년 동안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그때 당시 개발 예정이익은 3,300억이었는데 지금 그 후의 결과는 약 9천억 정도 이익이 생겨서 그중에 저희가 5,800억 정도를 환수한, 저로서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겠지만 그래서 죄송하지만 사실 저로서는 주어진 조건 환경 속에서 최대한 환수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대장동 공공개발 누가 되돌렸냐?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 제안서를 살펴봤습니다. 제안서에서는 사업이익을 3,595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성남 우리 도계공 지분의 50% 플러스 1주보다 훨씬 더 많은 1,822억의 확정 배당액을 받았고 거기에 일공단 공원 조성 비용까지도 추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컨소시엄별로도 예상 사업 이익액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탈락한 산업은행이나 메리츠종금 같은 경우에도 민간 수익을 우선하는 걸로 저렇게 설계를 해왔는데 실제 성남시에서 추정하던 이익 금액 6,600억 중 70% 정도에 달하는 4,383억 원을 선제적으로 확정한 성공적인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우선 확보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 제안서에서 이미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할 때는 그 시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 시점, 즉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나쁘고 미분양이 폭증할 시기고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장을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 설계를 해서 3개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우리 경기 성남시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도 4,400억은 지급한다. 즉 일공단 공사는 하고 1,822억 원으로 평가되는 임대주택 용지는 무조건 공고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70% 정도를 회수한 게 맞습니다. 저희는 돈 한 푼 안 들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시에 예전과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5%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은행 그 내부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920억 원씩 손실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10%가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1,800억 손해를 보게 돼서 1조 5천억을 투자하고 그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성남시의 수익은 여전히 그렇게 4,400억 원으로 고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5%가 오르면 이제 1,800억 예정 이익에서 920억, 10% 오르면 1,800억이 늘고 지금 한 15% 늘다 보니까 아마 이게 한 4천억까지 1,800억이 4천억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걸 사후 관점에서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아이고 저렇게 많은 것을 민간이 다 가졌단 말이냐라고 서운하게 또 부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우리 전문가들이나 또는 대리인, 정치인, 행정가 입장에서는 그 과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는 게 맞고 그렇게 할 경우는 그렇게 할 경우에 70% 환수한 게 결코 잘못한 게 또는 부족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본 의원한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대장동 사건을 질의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합니다. 아빠 찬스로 6년 만에 50억을 퇴직금으로 받는 청년과 현장 실습장이 삶의 마지막이 된 여수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과 차별의 굴레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인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당 간에 후보 간에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대선의 시간이 이렇게 허비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장동 의혹 사건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국민들이 공분한 겁니다. 검경 수사 논란 자초하면서 지체되고 있고요.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열리는 이 국감에 시민들이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증인도 자료도 없이 공방만 오가는 건 아닌지 안타까운데요.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 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위법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판명되겠지만 드러난 상황대로라면 전방위 로비가 있었고요. 사업 설계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사건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체 대장동 개발 사업 책임자 누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지사님이시죠? 개발 사업의 잠깐만요, 지사님. 네네. 책임자 누구신지. 유동규 씨, 김만배 씨 아니잖아요. 지사님.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저거 맞죠? 네. PPT 보십시오. 당시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한 승인 보고 공문서 최종 결제 라인 서명하신 거 맞고요. 네. 지금 책임자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직접 최종 관리자이고 설계자이고 또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일인데 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 행위는 모르는 일이고 상상을 초월한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시민들이 느낄 박탈감에 대해서 지휘 책임자로서 책임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2015년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경영 목표 이행 실적 평가 결과 보고서입니다. 공사 내부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임직원 부패 위험성 10점 기준으로 5.78점 나타났어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고요. 2016년 7월 당시 이재명 시장께서 결제한 서류입니다. 2015년이면 대장동 도시개발이 시작된 바로 이 시점이고 도계공 직원들은 내부에 부패성 위험이 심각하다라고 스스로 답을 한 겁니다. 지사께서 당시 엄격한 관리자, 총책임자 역할 다 수행하셨다면 최소한 이때라도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이 강제 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부당 이익을 안겨준 토건 부패 사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이익 5천여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방패로 삼고 계시는데 대장동에는 공익 환수 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습니다. 먼저 초과이익 환수 하지 않았습니다. 위례 반면교사 삼았다지만 민간 합동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고 인허가 받았다면 초과이익은 공공에 귀속되는 게 마땅하죠. 지역 사회를 위해 공익 사업에 재투자돼야 할 이익이 민간 특혜로 귀결됐습니다. 둘째로 공공이라면 토지를 강제 수용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무주택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했습니다. 셋째, 임대주택 비율이 6.72%에 불과합니다. 지사께서는 이건 후임 성남시장이 결정한 사항이다 얘기하시겠지만 도계공사 당시에 현금 배당을 선택했을 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모범적 공익사업일까? 개발이익 환수율은 낮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았고 임대주택은 내팽개친 민간업자 최대 이익만을 보장한 특혜 사업으로 귀결이 됐다고 봅니다. 다음 표 보시죠. 지사께서 당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치적을 홍보하고 자랑하시는데 더 이상 이런 방식의 도시개발은 안 된다.
반성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낱낱이 보여줬습니다. 법조계,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 기득권 세력들이 돈을 위해서 뭉친 무한 이익 추구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H 투기 사건에 의해서 시민들은 또 한 번 좌절하고 분노하고 공분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는 명명백백 밝히고 응당한 처벌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 여야 모두가 반드시 합의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는 모든 지역이 더 이상 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공개발의 이익은 반드시 공공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사께서도 수사에 최선 다해서 협조해 주시고 공공개발의 원칙 재정립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주 의원님 시간 남았는데 답변 원하십니까? 12초가 아니라 제가 어쨌든 좀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말씀들이 조금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초과 아까 분양가 상한제가 안 된 게 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거는 제가 아니고 여기 국민의힘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라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고 LH 공공개발을 대규모 포기시켰고,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개발 부담금도 깎아줬고, 택지도 임의로 취득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양가를 승인할 때 이제 그걸 고려해서 이제 협의할 수는 있는 수준인데, 하여튼 그때 당시는 안타깝게도 제가 시장이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이게 치적이 아니라 뭐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원님께서도 한번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수년 동안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방해를 하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포기하셨겠습니까? 민간개발 허가했겠습니까? 아니면 밀어버리겠습니까? 그래도 민간 자본이라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환수하는 게 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초과이익 환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게 언론들이 뭐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성남시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도 이제 전달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좀 보게 됐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미 당시에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성남시가 정한 대로 비율로 하지 말고 고정액으로 해라, 적자가 나는 경우도 깎이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에 반면은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 사업자가 가지는 거죠. 만약에 공모 단계에서 이미 확정 이익을 제시했고 이미 그걸 전제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그 후에 실무부서에서 이거 초과 이익이 더 생기면 그거 일부를 우리가 가집시다라는 내부 제안을 채택 안 한 게 배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공모 자체가 소위 청약이고 여기에 응한 것이 소위 범적으로 따지면 낙약인데, 승낙인데, 이 상태에서 집을 5억에 내놔가지고 5억에 집 사겠다고 온 사람한테 계약해놓고 나중에 잔금 될 때 되니까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값 오른 거 우리가 나눠 가집시다 하면은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예.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됐을 것이고, 그걸 이유로 거부를 했으면 소송했을 것이고, 부당한 일이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이미 공모하고 응모해서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바꾸는 것이 징계사항이다라는 그런 감사 사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우리 이은주 의원님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부족한 거 맞습니다. 제가 그걸 다 돌파하고 100% 환수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건 제 역량 부족으로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민들께는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리해 다른 거 예를 들면 아까 아빠 찬스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을 31살에 50억을 받고 누구는 뭐 30몇 살에 그 특별 분양 받아가지고 무슨 8억씩 남기고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엄청난 좌절을 준다는 것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발 이익 갖지 못하도록 정말 그 제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거 같이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 쟀고요. 그다음에 잠깐 질의하지 않은 걸 왜 답변하냐고 저한테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우선 여야 간사님들께서 사실은 이제 서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